원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내일 또 눈 오고 날씨가 또 비 오고 추워진답니다. 아, 내일 눈 옵니까? 예, 눈. 또 눈이 내리는구나. 지난주에 눈 왔을 때 내부 순환도로가 막혀가지고 차가 안 움직이니까 전부 다 우리 그 치과 쪽으로 차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막히는지. 어휴, 거기도 막히기 시작하면 어지간한데. 예, 심각했어. 거기 막히면 잘 안 풀릴 구조던데 보니까 예. 모양이. 처음으로 그 정도 막히는 거 봤어요. 아예 저 석계역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월곡동까지 다 막혔더라고. 꼼짝 안 하고 서가 있더라고. 그날 회사가 판교인 사람이 안양에 있는 집에 오는데 6시간 30분 걸렸대요. 내일 날씨가 눈까지는 올 온도가 그렇게 기온이 내려갈라나? 서울은 내려치면 뭐 영하 4도인가? 아, 그래요? 네. 많이 떨어지네요. 네, 많이 떨어져. 오늘 아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오늘 날씨 같아서는 그냥 비 오고 끝날 것 같았는데. 네, 시작하시죠. 예, 한 주간도 또 수고하셨고, 또 오늘 수요 힐링 서비스부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튼 요즘 계속 배워가면서 생각이 이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AI를 활용해서 내 삶을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표현하거나 또 그걸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만큼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요. 확실히 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사업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어떤 모임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 온라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은 거. 그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상당히 또 더 이렇게 정착이 확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늘 배우는 시간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예, 대표님. 진재근님 들어오신다 그래서 수락했는데 또 안 보이시네. 자, 화면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제 거에 이렇게 띄워놨던 건데요.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생기면 출발한 곳하고 끝나는 곳은 좋은데 중간에 이제 그 차 빠지는 데가 없는 그 중간 자리에 국도들은 그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모습이. 원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 했던 것들이 싹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디지털이 그런 그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쪽이 발달이 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PC가 그 개인들이 갖고 있던 거에서 사무실로 그다음에 랜 PC 통신, 인터넷 생기고 모바일 생기고 할 때마다 그쪽으로 발전이 돼서 이게 커지면 그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누리게 될 때
그 전까지 중간에 이제 어떤 시기가 딱 오냐면, 좀 휑해진다 그럴까? 그런 시기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에듀트리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전내 사업, 전내 사업은 전에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조금이라도. 진재근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전내 사업 저는 소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 설명 그냥 쉽게 조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전자두뇌예요. 전자두뇌인데, 우리 사람 머리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런 쪽 전뇌가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조 역할 하는 거. 보조 역할 하는 거니까 그냥 컴퓨터나 인터넷이 좀 더 그냥 친밀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초기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나 한참 우리가 사회활동을 많이 할 때는 우리 일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부담감. 그걸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두뇌, 세컨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그 생물학적인 뇌는 느리거나 그 다음에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귀찮아지는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참 때 활동하던 그 보조 두뇌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거의 기록이라든가 판단 방식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한참 사회활동 할 때는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도구,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는 노화나 이런 거를 그 보완해주는 그런 도구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웰다잉 쪽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지는데 우리가 평생 쌓았던 거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작업. 그리고 나도 생물학적인 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살아온 흔적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얻게 만드는 거. 요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전내 사업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같이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지만 그 원장님 따라오는데 어떠세요? 계속 새로운 거 시도하고 이런 게 일상을 하면서 수월하시진 않으시죠? 네. 참여는 꼬박꼬박 하시면서도 그죠? 예, 그래서 원장님이 그 정도로 느끼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죠?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도 근데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대체하는 정도의 사업. 왜냐하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두뇌에다가 바로 이렇게 접속하는 이런 쪽들을 저희가 손을 대거나 이런 전내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나 기술적인 발전이 되는 면이 하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 제일 그 가까이 많이 보시게 되는 현상이 주변에서 그 AI 써가지고 책 출판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 밀리에서지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책들도 많고 또 페북에도 책 냈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책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과거보다 물론 더 좋은 책도 있어요. 더 좋은 책도 있는데 근데 전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지 않은 책들 있잖아요. 삶이 녹아있지 않은 책들. 그런 책들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도구도 좋아졌어요. 정보를 그러니까 클리핑하거나 해가지고 하고 그걸 분석해주고 글을 써주고 하는 도구들은 엄청 좋아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그 수집하는 분들이 다 또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책은 그냥 우연히 걸렸어요. 책이 그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 이제 걸려가지고 읽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동되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도 많고 많이 도와주고 그걸 보조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데 지쳐가지고 배우고 그거를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삶에 대한 우리 이제 그 사명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명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부담은 느끼고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는 이미 지금 충분할 정도로 돼 있는데 목적의식이 부재하다. 예, 내가 왜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열심히 하는지 이걸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결합을 하고 해서 잘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나 철학이나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그런 것 없이 삶은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요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의식, 목적을 제일 처음에 찾아내고 길을 잡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는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심을 갖다 하는 경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 사이에 있는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웰다잉 같은 거죠. 경계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한 삶과 그 다음에 굉장히 아픈 상태 사이에 있는 치료하고 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처럼 경계 부분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목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AI가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적용되면 제 사업 쪽 이야기가 아니라 AI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새 기술 도구들이 나올 때 이거를 원활하게 쓰기 위한 3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풍요로운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 목적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단순하더라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요 작은 그림 요 부분인데 나 자신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경계를 다루는 그 가족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내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골고루 신경을 써야 경계 부분이 발달하고 그거에 의해서 목적이 풍요로워진다. 요런 식의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요즘 그 카카오톡이 좀 변화가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 제가 조금 드렸던 부분 같은데 카카오톡 피드 있잖아요. 15일 날 그 친구 탭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카톡 보시면 카톡에 옛날에는 맨 처음에 들어가면 맨 앞에가 그 친구 페이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소식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데 친구 페이지를 겉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소식 페이지를 뒤로 넣는 이런 식으로 15일부터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화면은 안 나왔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화잖아요. 있던 거에서 변화가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힘들게 느끼고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아가 연결문 복습도 하고 하는 겸 해서 오늘 요 부분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나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이 부분을 다 다루기에 원래 카톡은 부족한 면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얼굴, 자기 이름 그걸로 공개적인 피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생긴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 페이스북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한번 폰에서 다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들어가셨어요? 네. 카톡 들어가셨으면 맨 앞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라고 하는 부분, 거기 하단에 맨 앞에 있는 거, 그거 한번 먼저 눌러주시고, 그러면 상단 왼쪽에 본인 얼굴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죠? 예. 그 얼굴 부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야 맞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카톡 그냥 채팅이 이랬다면 하단 맨 앞에 있는 내 사람 모양 이거 누르고 상단 왼쪽에 있는 자기 얼굴 누르면 요렇게 오는 게, 이게 페이스북으로 치면 우리 프로필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만 있지 않고, 상단은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근데 요 하단에 보면 세계시물 요 아래쪽으로 있는 요 부분이, 여기가 타임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 날마다 글 써서 올리시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해당하는 게 요 아랫자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쪽을 어떻게 세팅할 건가, 그 다음에 아래쪽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가, 요 부분인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요 윗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남이 내 거를 볼 확률이 적었죠. 예전에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전보다 노출이 심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위쪽을 좀 신경을 써서 요걸 세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하나,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좀 이따 다시 이제 볼 텐데, 위에를 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한 단 앞으로 나오면 상단에 돋보기 자리 있잖아요. 돋보기 자리를 누르시고, 이 대목에서 강 실장님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각 개인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그 분류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그걸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페이스북은 그룹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고 그쪽으로 많이 돼 있고, 근데 분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소록을 보시면 원래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요 분류 작업이 조금 잘 안 됐는데, 요 자리를 코드를 쓰게 되면, 제가 LR이라고 넣어볼게요. 요 이제 제가 요렇게 하면 친구 목록이 제가 LR만 붙여놓은 게 쫙 이렇게 뜨잖아요. 더보기를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원장님은 LR 공윤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LR 강영미,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내려가 보면 진재근 님도 LR 진재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드를 입력을 하면 요렇게 해당되는 것만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짧게 바로 분류가 되고, 원장님을 제가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이는데, 보면 뒤에 배경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채널 쪽은 다 신경을 쓰시는데,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이제 신경을 그동안은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뒤에 배경을 뭘로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 MVP에 동조하기 쉽게 할 것인가, 또는 나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 주고받기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요 뒤 배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기준은 MVP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의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고, 여기 실지는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돼 있는 자리 있잖아요. 성함 아래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한 거를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LR을 붙였는데 원장님 폰에서 보면 LR 이게 안 붙잖아요. 예. 카카오톡 특징인데, 카카오톡은
내가 해서 올린 거 따로, 그 다음에 내가 각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붙여놓는 거 따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건 저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하시고, 근데 감사한 것 뿐입니다. 요 자리는 원장님이 해놓으신 게 그냥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자리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뭐, 필요하면 전화번호, 아니면 이 자리에 도메인이 있잖아요. 따따따.미보.kr. 예,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뒤쪽하고, 그래서 요거를 뭘 지금 작업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한번 지금 넣어보셔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진이 2장이 있는데, 예. 한 장은 요거는 최근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에다 제가 좋아요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아볼게요. 예. 최근 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입력은 되는데, 이게, 그리고 삭제는 돼요. 근데 꾹 눌러보면, 하단에 보면 메뉴가 뭐가 떠요? 삭제만 뜨죠.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이. 현재 제가 보는 걸로는. 예, 그래서, 혹시 나중에 수정 가능하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요렇게 댓글을 달면 옆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서로 한번 각자 해보시자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재근 선생님 들어가서, 진재근 선생님도 뒤쪽이, 과거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걸로 그냥 올려놓으면 되지라는 정도 기분으로 운영을 해도 됐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공개 쪽 특성이 강해지니까 요 뒷배경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상담사라고 요렇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으신데 아까 뭐가 더 들어가면 좋다고요? 도메인이나 연락처나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소속처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글씨 들어가는 자리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래도 여러 번 올리셨네요. 주로 올리신 게 이제 이게 원래는 별도로 안 올려도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라든가 배경 바꾸는 거 있잖아요. 요 문구 바꾸는 거 이런 걸 하면 이게 포스팅이 자동으로 원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담겨 있는데 원장님은 이걸 자주 안 바꾸신 거죠. 새로 올린 일이 별로 없으셨던 거. 예, 이렇게 되고 제일 최근 거 들어가서 역시 좋아요하고 여기에다가 예. 이건 뭘로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는 걸로 예. 한번 해보세요. 서로. 지금 카카오톡이 전략을 어디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피드 만든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SNS 특성이 아주 적었다가 SNS 특성을 갖게 되는 시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페이스북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갈 공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강 실장님도 뭘 바꾸신 거 있나? 없으시네. 예. 자, 넘어갈게요. 예. 원장님 좀 뭐 바꿔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그냥 메인 화면 아직은 하나. 바꾸셨다. 뒤에 배경. 예. 뒤에 배경을 바꾸니까 아래 포스팅도 됐죠.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뀐 거 또 좋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예. 선생님들도 제 거에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 거죠? 예. 별도로 포스팅하지 않아도 배경이나 사진을 바꾸거나 문구를 바꾸시면 포스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 걸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 얼굴 누르고 가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페이스북을 잠깐 볼게요. 페이스북에 지금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상단 오른쪽 동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 빨갛게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지금 오래 써오셨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나한테 뭐가 왔는지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 불편하게는 해놨는데, 어디냐 하면 요 두 번째 하단에 보면 두 번째 여기 채팅 칸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요? 게시물 활동 알림이라는 채팅방처럼 이렇게 메뉴가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가 N자만 표시돼 있어요. 새로운 거 들어와 있다. 개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SNS 특성이 아직은 되게 약하긴 하다. 근데 지금 들어와는 있다. 그러니까 채팅에서 벗어나는 식인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이.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왼쪽 열을 잘 보세요. 왼쪽 열을 보시면 좋아요만 누른 거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죠? 그리고 댓글을 단 거는 뭐예요? 파란색이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에서 알림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걸 쫓아가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카카오톡하고 가장 큰 차이였던 건 뭐냐면, 카카오톡은 그냥 우리끼리의 대화였지 친구들이 그걸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카카오톡에서 지금 피드에서 아까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바꾸고 올리고 댓글 달고 하는 그 작업이 이제는 친구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이라든가 개인 브랜딩이라든가 요런 쪽들이 네트워킹 하는 거, 요게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셨으면 싶은 마음에 지금 오늘 요거 하시자고 한 거예요. 네, 지금 덕분에. 네. 아이고, 오늘 못 오고 나한테 전화했구나. 자, 위에서 여기 세 번째 것도 원장님이 다 하신 거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 원장님이 쓰신, 올리신 글에 제가 댓글 단 건데 그 밑에 답글을 다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든 거를 요렇게, 예, 제가 하고 그랬는데, 맞아. 덕분에 오늘 안 왔는데. 아까 전화 왔어. 깬줄 안. 주신 게, 예. 깬줄가 저기 얘기해줘는 놨다고. 자, 덕분한테 전화. 의도하지 않으신 내용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대로 내 댓글에 답글 남긴 것도 이렇게 알림이 오니까 좀 유사하죠? 페이스북 알림 오는 거랑 메뉴의 것도 가볼게요. 자, 이렇게는 자, 한잔하시죠? 이렇게 했던 거, 요건 제 거에다 이제 남겨주신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보여지는 소통이 일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쓰는 쪽으로 가볼게요. 어디가 중요해지는지 포인트를 보게.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렇잖아도 이 혼선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렇게 화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사진이 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유 대표님 것도 뜨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좋아요 눌러주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뜨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게 인스타그램이 뜨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게 카톡이 뜬다는 거죠.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 저는 인스타그램이니까 누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카톡인데, 그러면 이 카톡이 어디에서 이게 이제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그 사진이 뜬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진이 저기 뭐야, 본인들이 이걸 이 카톡에 올렸으니까 뜨는 건가요? 그쵸. 자, 세 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조금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 화면이 떠 있죠. 네, 근데 제 화면에 맨 윗줄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 단추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맨 위에 프로필 편집 단추. 제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는 거. 예. 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경을 네. 바꾼다든가 또는 제 얼굴 사진을 바꾼다든가 요 연필 달린 자리들 제목이나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제목 자리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는 요 자리 이런 자리들 수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완료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내용도 여기 아래쪽에가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네. 그게 이제 보통 때 되던 거였고 과거부터. 예.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그 노트북 LN 갖고 오늘 만드신 거 그런 거를 올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중앙에 버튼이 2개 있죠. 나와의 채팅하고 새 게시물이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네. 요 새 게시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새 게시물이 그 페이스북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거 있잖아요. 네, 예. 예, 그 자리에다 우리 그 맨날 포스팅할 때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랑 똑같은 게 이 새 게시물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 새 게시물을 누르면 그때 사진 위주로 뜨죠. 전부 다. 예, 네. 내 폰 안에 있는 그 찍었던 거부터 해가지고 캡처한 거, 어디서 다운로드한 거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딱 떠요. 그러면 그거를 골라갖고 올린 거. 그리고 물론 찍어갖고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카메라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 아래 이제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지금 요거를 하루에 요 한 줄 3가지씩 제가 포스팅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3가지씩 하는데 하나는 수노에서 만든 곡 앞부분 이 곡이 한 곡이 안 올라가요. 그 곡 영상을 올리면 앞쪽 한 1분 미만 해가지고 요 부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요 삼각형이 있는 거 요거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책 읽으면서 그 발제 카드 만드는 거 매일 보시잖아요. 네, 예. 그거를 올린 거예요. 요거는 사진이 여러 장이면 요 사진에가 구석에가 여러 장이라고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보이시죠? 겹친 표시. 삼각형이요? 삼각형 앞에 사각형.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올리면 옆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예. 올리면. 예. 이게 이제 여러 장을 함께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물론 각각의 페이지에서 확대 축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게 2번째 타입.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 여러 장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제 일상 사진 중에서 한 장씩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건 낮장 사진 이렇게 3종류로 제가 올려봤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그 인스타로 생각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게 인스타 보고 이거 만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모양새가. 그래서 열이 3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열이 3열로 돼 있는 데다가 상하로 해가지고 요 구조가 이게 원래 인스타 구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혼동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이에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카카오톡 전략을 맡고 있다 그러면 SNS 쪽을 이제 이번에 한번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용자들이 눈치 못 챌 만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을 만큼씩 계속해서 보강을 해갈 것 같아요. 저걸 하면. 그게 카카오톡이 앞으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예. 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페이스북 중심으로 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네트워킹 할 때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분도 오픈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페북은 절대 안 들어올 것 같고, 또 조금 시도를 하면 그분이 불편해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 유지는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도 가능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조금은 해볼 거냐 하면, 국장님이나 원장님, 하고 이야기할 때, 공개적으로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도 단톡방에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고, 이렇게 가봐가지고, 최근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댓글로 이제 한 번씩 남겨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분 경우도 카톡을 그래도 확인을 조금은 하시지 않나요? 예, 저는 네, 하긴 해요. 예. 페북보다, 더 하시진 않으실지 몰라도, 꽤 이렇게, 왜냐면 확인이 쉬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조금 있어요. 들어갔을 때, 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면, 여기가 유지인님 프로필이잖아요. 네. 근데 아래가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이 네.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채팅을 하면 되긴 되는데, 채팅을 하게 되면 이게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네트워킹이나 브랜드 효과,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개된 데서 이야기 주고받은 거는 약간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우리 내용 증명 보내는 이런 효과도 함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봐가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카카오톡이 굉장히 중요한 진도를 뺐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 인맥 관리하는 요거를 조금 전략을 수정을 할 필요가 생겼다. 아까 이야기 드린 AI 쪽이 디지털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올 때, 어떻게 힘을 적게 들이고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할까. 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아까 저기 이름 자, 앞에다가 붙여놓은 형태 있잖아요. 넘어갈까요? 예. 어. 자, 그러면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의미를 갖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단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는 지금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이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예,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아까 말한 그 개인 피드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 채팅방은 사실 이게 조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구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 프로필도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이 중요해지고 댓글이 오픈이 되고 요러기 시작하면 이제 오픈 채팅방 쓰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가 연결문 5단계에서 나를 표현하는 부분, 그 부분이 프로필하고 타임라인 때문에, 프로필 때문에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가입해서 활동하는 영역 있잖아요. 다른 그룹에. 그게 이제 내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면 그거를 신경을 이제는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고정해 갖고 상단에다 쭉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연 부분이 패친 있잖아요. 패친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거나 늘려가거나 하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도 의도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있었던 목록에서 불필요하면 빼려면 뺄 수도 있겠지만, 빼는 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선별을 해서 아까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붙이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카카오톡 친구들을
내가 이제 그 자주 활동하실 분들, 자주 이렇게 관계 유지를 해야 될 분들을 좀 챙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댓글로 아직은 댓글들을 많이 안 다세요. 좋아요는 하시는데 근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의 진도를 빼는 방법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라를 검색을 하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저만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선생님들 거에는 LR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건 제가 붙여놓은 거고, 네. 예, 선생님은 다른 코드를 붙이시거나 하셔야죠. 그러니까 에라로 그걸 하니까 자기 이름을 그걸 이제 에라를 쓰면은 그거 이제 중간에 붙어 있는 게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W. 이렇게 누르면 여기는 제가 그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를 W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 교회 분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셔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요거를, 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기가 계속 카카오톡에 보니까 뭔가 자꾸 친구들 뭐 떠사서 그게 무슨 기능일까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뭐 뜨니까 아니 난 뜨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음, 우리나라가 지금 SNS가 싸이월드 이후로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지금 요 카카오톡 기능 변화 때문에 SNS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하나가 두 번째는 AI를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공개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공개를 안 한 데이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카카오톡도 공개 데이터 부분을 확보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되면 앞으로 국내 AI 발전하는데도 소스가 풍부해지는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광고, 홍보, 마케팅 이쪽 할 때 저는 광고 쪽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어쨌건 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방법. 원래는 내 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전략 요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요거 어떻게 활용해 갈까 이거 연구를 이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 그랬죠. 스토리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적기도 했고 상당히 그랬는데 카카오톡은 지금 바로 올렸더니 정말 제가 페이스북하고 스토리에 전혀 응대 안 하던 사람이 바로 지금 반응을 보이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쪽들 다 그렇게 됐던 문제점이 뭐냐면 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앱. 그러니까 다들 앱을 분리를 한 거예요. 네. 이 웹하고 앱을 다들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앱의 문제였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앱 중심으로 간 거. 이게 그런 다른 앱에서 돌아간다라는 이 개념만 없애주고 붙였으면 다 성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별도 앱이어가지고 다 실패를 한 거죠. 한 회사에서 여러 앱 운영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구글 정도나 이렇게 하고 네이버도 일부만 성공했고 그런 거니까. 예. 이제 뭐 결국은 제가 그거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그 메일 뭐 올리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은 사진 한 장씩이라도 올리고 간단한 내용 이렇게 달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예, 하실 때 그 대신 그 페이스북처럼 내용,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적합하게 이제 쓰시면 되고, 카톡에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진 중심, 사진 없이는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글 올릴 때는 꼭 음성 쓰시는 거 습관 있잖아요. 예, 음성으로. 이건 폰이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폰이나 컴이나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은 사실상 그 폰에서 다루는 게 거의 다잖아요. 네. 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이 기능이 지금 제대로 동작들이 안 돼요. 컴퓨터용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용 카카오에서는 예, 그러니까 음성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부담은 적고 예, 효과는 이렇게 가늠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를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음성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옛날부터 우리 했던 거 예. 예,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이제 쓰시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듀트리 회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실장님 잘. 소리가 살짝 그 유 대표님 소리 조금 원래 찍을 때처럼 그렇게 네. 들리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요새 늘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 소리가 예. 유 네. 대표님은 안 좋다 했을 때 바꾸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실장님은 계속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생각난 김에 예, 그 마이크 주문 지금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요 지금 별도 마이크 얘가 있는 거고, 아, 예. 강 실장님은 제가 요 소리가 안 나갈 때는 우리 얼굴 나가는 그거에 붙어 있는 그 카메라, 그거에 붙어 있는 마이크 쓰는데 지금 그 상태거든요, 강 실장님. 전혀 크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네, 대충 하세요. 네. 내일 7시 반에 그 필리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내일 부산 출장이 있는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SNS 마케팅 운영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총평에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미보치과의 SNS 마케팅이 또 주요 채널에서 이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이제 브랜드 노출 인지도 확대에 집중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컨텐츠를 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검색 유입 기반의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는 유튜브는 이제 1,015명으로 1,000명 이상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정보 신뢰 기반으로 채널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회수는 한 달간 2,934회, 그리고 시청 시간이 21시간. 그래서 전월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봉사도 있었고 또 많은 컨텐츠들이 노출이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월간 조회수가 643건이고 월간 방문 횟수가 475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이 모바일로는 36.12, PC로는 10%, 그리고 블로그 검색이 이제 모바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유입 채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은 1,195명. 네. 이제 채널에다가 네. 관리가 대행은 어렵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개인 채널 네. 그것도 이 기본 관리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카카오톡 개인 채널을 관리를 하려면은 그 인증이 PC에 하나만 깔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말고 처음에는 그냥 모니터링 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그 화요일 날 그럴 때라든가 해서 폰 잠깐 받아가지고 네. 인원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그룹핑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룹핑 하는 거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좋아요하고 그다음에 댓글 숫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모니터만이라도 예, 네. 작업 대행까지는 못 가더라도 왜냐면 이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이 대행하기 진짜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그러니까 밀보치과로 하는 운영 채널이 이제 1135명, 메시지 노출이 1491회, 프로필 조회가 80회가, 아직 몰라. 그래서 잠재 고객과 소통 접점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유입은 1186회, 네이버 지도로서 리보치과는 609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만. 네네. 그리고 지금 강 실장님 하시는 일이랑 그 다음에 그 옆에 분들 지금 그 알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플랫폼 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 연구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는 이제 지도가 609회, 검색이 573회, 유입의 역할을 했고요. 유입 키워드 1위는 미포츠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고객층에게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치아로 전하는 사랑의 멤버 수는 1,441명 규모는 있으나 이제 그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남김이 좀 8명에 그쳐서 실질적인 참여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참여는 수요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팔로워가 아닌 사람 비중이 95.8%로 매우 높아서 노출 대비 팔로워 전환을 위한 콘텐츠 강화가 시급합니다. 인기 콘텐츠들이 주로 조회수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서 단순 노출 중심에서 이제는 참여형 콘텐츠, 질문, 투표 이런 전환을 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등록이 한 달간 1회로 지난 기간 대비 50%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리뷰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분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성 의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여성 옷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군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츠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마케팅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이 브랜드가 아직 좀 출근 전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는 이제 이 브랜드의 이제 컨셉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약간 예술적인 실루엣, 그리고 롱부츠, 셋업 중심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런 유사한 포지셔닝을 가진 다른 이제 브랜드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브랜드는 미니멀, 아방가르드, 이런 브랜드의 유형으로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 자체는
이제 롱부츠와 구조적인 셋업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이 B 브랜드와 C 브랜드를 이제 SNS 운영 방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격대가 굉장히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하이엔드의 패션 부분에 이제 슈즈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긴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신생 기업인데 이 다른 브랜드들 대비 이제 인스타그램에 좀 강점이 있어서 매출을 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 그 독점을 한다는 부분에 강조해서 전략을 한정 수량, 단독 컬러, 프리오더 마감 임박 이런 메시지를 이제 스토리나 피드에 노출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릴스나 고객 후기의 그런 고급함 그런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다른 이제 인스타그램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다른 이 제품을 착용한 그런 고객분이 이제 후기를 남겼을 때 그 가방은 어느 제품이냐 이러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부분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채널들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보았고요. 월요일부터는 직접 실무자와 대표님과의 이런 미팅을 통해가지고 자세한 정보들을 받을 예정이고,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고객 관리 그 프로그램이 내부에 있는데, 그게 그 PC 한 대, 처음 설치해 놓은 그 PC 한 대에서만 작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설치를 그 PC에다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PC가 만약에 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서, 그래서 데이터는 백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이제 특정 어떤 또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자 할 때 이미 좀 만들어진 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하고자 했을 때 그 회사가 처음 제공했던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우리 미보 구강 관리 시스템을 그때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프로그램을 좀 들여다보고 가장 좀 효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게 항상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접근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은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이제 SNS 점점 이제 자리를 계속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요렇게 주간 보고서 작성하신 것도 노트북 LM 네. 에디토리 노트에다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필요하시면 나가서 분위기 보시거나 그러면 미팅 지원 제가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져오신 거를 작업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깥에 AX나 DX는 CDMS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 그런 것들에서 에디토리 사업 아이템, 이런 걸 좀 더 만들어 보는 거, 새해에는 그런 걸 좀 진도를 좀 빼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관리 채널, 관리 채널에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카오톡 개인 채널 관리 있잖아요. 그 연구를 더해서, 되는 데까지 점점점 좀 늘려가도록, 처음에는 그냥 단순 모니터만 하더라도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방법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우리 도구로, 에디토리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때문에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일 때문에 연결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냥 DX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주간 교육 해드리는 요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약간 일종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플랫폼 사업 같은 형태 요것도 그 전내 사업 위해서라도 요거를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시스템을 작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다듬어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돈은 당장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이 안 돼도 버틸 수는 있으니까 지금 경비를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필요로 하는 구성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근데 요럴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네트워크 아까 같은 그런 사업 소규모 사업자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네트워크나 브랜드 강화나 이런 그다음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전내 사업으로 연결하거나 요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실 때 그거 고려해서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